투자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미국 증시의 강세는 물론이고요. 원달러 환율이 진정세를 보이는 등 매크로적인 환경이 좀 우호적으로 변화하면서 국내 증시 오늘 강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상승 출발을 알렸고요.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지면서 지속적으로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는 건데요.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2,400선을 위협받았던 전일을 만회하기라도 하는 듯이 2,430포인트 선을 터치하는 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 상승폭이 약간은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0.79%의 오름세 2,420선은 회복해주는 데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나 오늘 상승폭이 오후장 들어갈수록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1.5%가량의 강세가 포착이 되면서 790포인트 선 만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수급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내리 물량을 강하게 던지던 기관이 오늘 3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기관계가 모두 매수로 돌아선 가운데 제조업과 전기, 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장 매수에서 1시 구간에 매도로 전환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45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단 금융업과 운수장비 업종을 중심으로는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요. 선물시장에서도 6,700개약 넘는 대규모의 물량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이 2,500억 원가량 대규모의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장에는 뚜렷한 수급 주체 없이 손바뀜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외국인이 장초에 강력하게 매도 물량을 출회했다가 현재 구간에는 18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각각 460억 원 그리고 490억 원의 물량을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특징주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들이 각기 다른 호재를 안고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3만 원에 도달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한농화성 역시나 두 자릿대 강세, 12,290원을 터치했는데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공장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방문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강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LNF 오늘 정말 강한 탄력이 나왔었습니다. 두 자릿대 강세까지 나타났는데 현재 구간에는 6%가량 오른 25만 6천 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데이가 다음 달 3월 1일 정말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요. 이를 앞두고 기대감이 연일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LNF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와 함께 3조 8천억 원가량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에 슈팅이 나왔습니다. 코스모화학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룹주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그룹주,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과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우선주인데요.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한가에 도달을 한 모습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이웅열 명예회장이 바이넌스와 협업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설립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에 탄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구간 섹터별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가운데 개별 종목의 특징적인 모멘텀이 발휘하는 종목은 주가의 강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슈 체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오늘도 주식 빅리그를 통해서 시장의 중심이 될 만한 이슈들 함께 알아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이영재 전문가 주식와이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리그 핫 이슈부터 진행을 해볼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게 다룰 이슈,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툰의 법적 정의를 확립하고 웹툰을 만화에 포함시키는 만화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웹툰 관련주들이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웹툰을 만화에 포함하고 만화 분야 표준 계약서 사용 확대를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용됐던 만화와 웹툰이 법적으로 구분이 되면서 진흥 사업이 더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웹툰주도 오늘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혼용이 됐던 만화와 웹툰이 법적으로도 분명하게 이제 구분이 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이슈는요, 이영재 전문가님께서 좀 선택을 하신 이슈인데 웹툰 좋아하시나요? 전문 분야입니다. 나 전문 분야입니까? 네. 그렇다면 웹툰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사실 제가 대학 갈 때 제 원래 목표는 뭐였냐면은 네. 충남에 있는 공주영상정보대학 애니메이션학과를 오. 원했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수능 점수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도저히 아까워서 네. 거기를 못 가고 이제 다른 학교로 가서 이제 나중에 이제 취미생활로 그런 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지금 이 나이에 이르렀는데 지금 이제 조금 더 돈을 벌면은 제작을 한번 애니메이션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우리나라의 웹툰하고 이제 웹소설, 라이트 노벨 같은 경우에 지금은 플랫폼에서 주로 이제 배급을 합니다. 과거에는 만화라고 하면은 일정한 이제 기성의 화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현세 씨라든지 뭐 허영만 씨라든지 박진주 씨라든지 이런 분들의 화백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밑에 문화생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림체라도 비슷한 이제 어시스턴트들이 그려내는 그런 이제 공방 형태로 수작업이 이루어졌다면은 지금은 조금 특성이 바뀌었습니다. 일본식의 기업화되어 있는 그림 따로 또 스토리 따로 이래서 기업화가 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제 많이 성장을 해 있는 상황이고 산업화가 됐다는 얘기죠. 그만큼 산업화가 됐다는 얘기고 일본에서도 그렇게 산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대표적인 작화를 잘하는 데가 이제 클램프 같은 경우 제 때는 이제 클램프 X라든지 이런 이제 만화가 되게 유명했었는데 그런 클램프사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만화 작화들을 하고 있는 퀄리티 높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웹툰 그 걔가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나 혼자 레벨업 이런 웹툰 같은 경우는 해외 플랫폼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또 만화의 성지라고 불리는 일본 플랫폼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등 K 플랫폼이 K 이제 웹툰들 그리고 웹소설들이 해외에서도 많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분위기를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는 웹툰과 만화가 혼용되다 보니까 웹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여기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가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웹툰과 만화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웹툰은 플랫폼에서 주 단위로 일주일에 1회, 일주일에 2회 이렇게 연재를 하고 만화는 옛날에 초창기 만화 같은 경우는 거의 단행본으로 나오거나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이 스포츠 신문에 이렇게 지면으로 나왔었거든요. 요게 이제 모아가지고 단행본이 되거나 아니면 월간 보물섬 이런 거에 IQ 점프 이런 거에 나와가지고 그게 모아서 단행본이 되거나 이랬었는데 요즘은 색채까지 칠해가지고 일주일 단위로 나오다 보니까 웹툰 작가들의 혹사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웹툰에 대해서 정부에서 관심을 좀 기울이고 새로 체계를 정비한다는 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정의는 이제 따로 하더라도 웹툰을 만화에 포함시켜서 만화 분야 표준 계약서 사용을 확대 장려하고 있다라는 측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웹툰 작가들의 혹사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법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법적 보호 태도를 만든다는 데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만화 사업자와 관련 단체가 표준 계약서 사용 시에는 재정적인 지원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K 콘텐츠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한발적으로 내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국내 웹툰이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한 걸음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궤도 방안이 마련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출발이 좋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주식 와이프님께서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도 생각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저는 이 웹툰이라는 용어가 한국에서 파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만화와 웹툰 사이에 그 괴리우 간극이 있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일반적인 국민에게는 좀 뒤늦게 알려진 그런 사실인 것 같고요. 아마 업계에서는 이 문제로 좀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는 수출 산업이 우리나라 뭐 반도체, 자동차를 넘어서 콘텐츠도 해외로 많이 지금 수출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 우리가 봤었던 만화라고 한다면은 만화 책방에서 이제 만화책 보던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주쌤도 만화책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일본 만화책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그때 꽃보다 남자라는 순정 만화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만화를 드라마화하거나 애니메이션화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만화를 뭐 드라마화 시킨다든지 뭐 애니화 시킨다든지 그러지는 않았었고 일본 이제 드라마가 다시금 우리나라 이제 드라마로 리메이크화 되는 게 점점 이렇게 좀 확장되다 보니까 이제는 웹툰도 드라마로 좀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성장이 되어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나 웹툰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해외 콘텐츠 중에서 가장 또 인기 있는 시리즈들이 일단은 먹방, 뭐 육아 내지는 뭐 놀이 내지는 이런 그 만화적인 부분들이 사실 콘텐츠로서 일반적인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부터 이제 개정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좀 그런 수출의 발판이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요. 이제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미증시 상장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그런 웹툰 시장의 성장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이제 만화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보면은 물론 이제 그림도 있겠지만 사실 폰트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폰트 관련된 섹터들도 저는 사실 산돌이라는 기업이 국내 증시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폰트 관련 종목들이 뭐로 엮일까 고민을 해봤었는데 웹툰 쪽으로도 엮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카카오 웹툰 쪽에서도 이 산돌이랑 계속해서 이 폰트 지업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웹툰 시장 성장세에 따라 이런 폰트 관련 종목들도 좀 낙수 효과를 받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흐름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관련 시장 성장세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웹툰 시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웹툰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접근을 해야 될지 아니면 관심 있게 보는 정도여야 될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영재 전문가님께서 선별하신 웹툰 관련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미스터 블루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아까 이제 주 와이프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웹툰 일본에서는 그 만화를 드라마화하거나 애니화하는 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엔 지금 분기점에 거의 다 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예전에 처음에 초창기에 우리나라가 달려라 하니 이진주 씨 작품이죠. 그리고 나르라 슈퍼보드 허영만 씨 작품이죠. 이런 거 애니화 한 다음에 꽤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대규모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영웅기병 라젠카하고 그다음에 그 해모수라는 그 작품이 있었거든요. 무슨 탱크였는데 그런 이제 작품들이 대형 작품들이 나와요. 그 작품들이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한 정도가 아니라 특히 라젠카 같은 경우는 망해서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명하는 이제 기자회견까지 할 정도로 쫄딱 망한 다음에 애니메이션이 완전 사정화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담아보고요.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황성이나 야설록, 사마달, 화승남 등의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랫동안 만화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이제 과거에 무협 만화를 많이 만드던 분들입니다. 제 기억으로 야설록 같은 분이 이제 흑사품이나 백사품, 적사품 이런 거 만들었던 분으로 기억이 나고 하여튼 많은 이제 무협 작가들 갖고 있는데 이분들 작품은 아직은 조금 이제 부족한 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최근에 이현세 씨 같은 경우에 새로 네이버에 이제 웹툰을 만들고 올리시는데 이제 늑대처럼 홀로라는 작품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지금 다른 이제 9세대 극화체 작가들은 가지고 있는 기본 작품을 스캔 떠가지고 올리는 정도거든요. 만약 이것들을 좀 더 발전시켜서 올린다면은 아마 미스터 블루 조금 더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재벌집 막내 아들의 원작 웹소설도 연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국내 유일의 웹툰 콘텐츠를 자체 제작한 후에 직접 유통과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재벌집 막내 아들 이슈 때문에 급등을 했고 또 거기다가 무중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급등한 이후에 지금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 현재 한 2,700원 정도 장기 입평가 가격대면은 이 자리가 지지되는 걸 확인하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은 DNC 미디어입니다. DNC 미디어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나온자 레벨업, 나온랩의 배급사입니다. 나온랩이 최근에 이제 제 기억으로는 작년 말쯤에 완결이 되고, 올해 초부터 외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작화가 되게 좋습니다. 원래는 웹소설 원작인데, 웹소설은 저도 웹소설을 읽어봤는데, 망작도 아니지만 명작이라고 하기엔 조금 부족했거든요. 한 1, 2% 부족했는데 그것들을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부분들 또 작화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웹툰화했을 때 훨씬 더 파괴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런 나올렛 같은 고퀄리티 작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일본 차트에서도 1위까지 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DNC 미디어 웹툰 관련주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특히 웹툰뿐만 아니라 라이트 노벨, 라노벨도 지금 같이 배급하고 있는 회사라는 것들을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두 가지 플랫폼이 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가 있고요. 카카오 웹툰이 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는 카카오 웹툰도 있고 웹소설도 있고요. 카카오 웹툰에는 카카오 웹툰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가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찾아보면은 마블 만화라든지 DC 만화도 있습니다. 일본 만화도 있습니다. 일본 만화도 예를 들어서 건담이다 찾아보면은 다 그 과거 오리진 작품하고 몇 작품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작품들을 연재하기도 하고 해외 작품들을 가져와서 배급하기도 합니다. 그런 작품들을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 채널을 이용해서 지금 이용하고 계실 텐데 아쉬운 점은 굳이 이제 이쪽 관련된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 아쉬운 거는 너무 다 똑같아요. 이거 보면은 회기물, 이거 보면 미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회기하면서 꼭 막내딸, 막내아들. 막내딸, 막내아들이 이제 흔하다 싶으면은 장남, 장녀. 이게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없어요. 항상 그런 회기물만 반복되는 게, 그래서 저도 요즘은 이걸 몇 년 동안 보다가 회기물만 계속 보다가 이제 지겨워서 요즘은 중국 원작 소설을 우리나라에서 번역한 걸 좀 많이 보거든요. 아니면 일본 거를 번역한 걸 보는데 그런 것들처럼 앞으로 우리나라 컨텐츠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컨텐츠를 복제하는 그런 이제 관습들은 없어져야 된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카카오까지 총 3가지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이 함께 나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셔서 스캔하시면 노란톡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캔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저희가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고수 2글자 보내주시고 링크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주식와이프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식와이프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역시나 마찬가지로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으로 주와 2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문자 답장으로 링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SDI 수원 사업장을 찾아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점검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을 액체가 아닌 불연성 고체로 만든 배터리인데요. 화재 위험이 없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 미래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을 이끌 꿈의 배터리라고 불립니다. 삼성 SDI 중대형 전지사업부 부사장은 올해 상반기 중 라인 준공을 마치고 성능과 소재, 부품 공법 테스트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과연 꿈의 배터리가 2차 전지의 판도를 뒤바꿀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SDI 전고체 공장을 방문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연 전고체 배터리가 실사용이 돼서 2차 전지의 판도를 좀 뒤바꿀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주식와이프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사실 뭐 지금 당장의 판도를 바꾸기에는 상용화 시기까지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좀 남았다. 많이 네.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꿈의 배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최근에 소재 관련 종목들 주가 상승률도 어마어마했었죠. 특히 양극재 소재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이 양극재를 만들 때 들어가는 물질이 리튬 이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리튬 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이 이온 말 그대로 그 액체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열 전도 현상으로 인해서 화재 폭발에 대한 그런 이제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결국에는 고체 형태로 만들어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가 되려면은 2030년 정도는 돼야지 상용화가 가능한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특히나 이 전고체 전지 시장이 이제 IT 이런 전자기기 부터 이제 시작해서 개화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 자체가 2025년도에서 2027년도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약간 좀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이제 부분에서부터 투자를 하고 계속해서 연구 개발한다면 그 상용화 시기는 당연히 빨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 쪽에서도 말 그대로 파일럿 라인을 이제 점검을 한 거고 이 파일럿 라인 자체가 올해 이제 상반기쯤에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사실 그 증시에 처음 들어온 이슈는 아니고요. 2021년도 전기차 배터리 관련 종목들 상승세 강하게 나왔을 때 그때도 전고체 배터리 쪽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상승세가 한번 나왔었던 그런 섹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낙폭 과대 종목들 위주로 순환매가 나오는 장세이기도 하고 최근에 리튬 가격이 굉장히 또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소재에 뭔가 대안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고체가 답이더라 해서 전고체 배터리 쪽 종목군들이 좀 부각이 되기 시작한 그런 이제 시점인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이 전고체 배터리 자체는 게임 체인저가 이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사실 뭐 테마적인 일단은 접근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산업화가 되는 시점 자체가 2025년도이기 때문에 관련 움직임은 계속해서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오늘 전고체 관련 종목들 낙폭 이후에 반등 주는 종목들 많이 있더라고요. 자리가 일단은 바닥은 좀 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관련 종목들 특징 섹터에서 좀 한 번 더 분석해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꿈의 배터리이기 때문에 아직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조금은 걸리겠지만 관련 종목들을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전고체 시장. 어쨌든 간 뭐 2차전지 시장은 변할 수 없는 대세인 건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기존에 이제 액화로 된 거에 아니라 좀 백화로 된 2차전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화재가 났을 때 되게 취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화재나 사고에 안전한 이제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삼성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 일단은 아마 제 생각엔 삼성에서 만들어서 자동차에 그 설비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아마 우주산업이나 방산산업 쪽에서 먼저 두각을 드러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해보고 이런 이제 새로운 개발들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정부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야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정치적인 행보도 있지 않는가라는 조금만 이제 예측도 해봅니다.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간 삼성이 계속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리딩 기업으로서 새로운 사업과 기술에 도전한 것은 의미 있게 보고 있다. 앞으로 정말 꿈의 배터리가 꿈으로 끝나지 않을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 정도로 마감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고체 관련 주들 중에 어쨌든 좀 시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과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있는 종목들도 있을 텐데요. 어떤 종목을 좀 바라봐야 되는지 주식 와이프님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과거에 큰 폭으로 전고체 배터리 이슈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한농화성부터 좀 봐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한농화성 역시 상승률 굉장히 크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2021년도 최고점 이후에 지금 이렇다 할
달 수급이 크게 들어오지 않았던 상황인데요. 오늘 구간에서 보니까 다시 이제 거래량 붙어주기 시작한 모습 보니까 하락 추세선 상단선 구간까지는 그래도 단기적인 움직임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고서 조심스럽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이랑 디커플링 되면서 강세 움직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코스닥 시장에 사실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거는 양극재 소재 종목들이 견인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시장에 이런 키워드가 리튬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이제 리튬에서 다음 순환매가 전고체 이런 소재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관련 움직임 당분간은 단기적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2021년 9월에 국책 과제로 정고상 고분자 전해질 소재 합성 기술과 상용한 기술 개발 주간 기업으로 엮이기도 했었고요. 또 전고체 배터리를 지금 전해질을 이제 개발 중이기도 하고 한국화학연구원과 LG화학과 같이 함께 참여 기관으로 참여를 해서 같이 함께 연구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다 진행이 된 게 아니라 개발을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관련 이제 결과물들까지도 좀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는 제가 미코라는 종목을 긍정적으로 봤었는데요. 미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라믹 소재 부품 기업이죠.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도 정밀화학 제품 만드는 기업이기도 한데 미코도 역시나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미코 쪽에서도 최근에 고체 전해질 상용화를 해나가기 위해서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유니스트 이제 팀과 같이 함께 대학교 그런 이제 연구팀과 같이 함께 현재 신규 물질에 대한 샘플 테스트 및 특허 출원을 완료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는 상용화 전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연구 개발 진행 중이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코의 주가 움직임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미코 역시나 2020년도에 강하게 이제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2년 정도 가격 조정 강하게 나왔죠. 원래 2만 원대까지 갔었던 종목군인데 지금 8,400원대 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 보니까요. 역헤드앤숄더예요.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보시다시피 어깨, 머리 그리고 다시 이제 어깨 구간을 지지받아주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일단은 횡보세이긴 하지만 이런 관련 이슈들 지금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오늘 구간에서 한 5, 6% 정도 상승률 나왔거든요. 이렇게 전고체 관련 종목들이 같이 이제 움직임이 나오면 전고체 관련 종목으로 편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코도 관련 테마성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수화학 같이 함께 봐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이수화학도 강세 움직임 나왔었죠. 여전히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2022년도 그리고 보니까 9월달, 11월달 기점으로 해서 고가권 점점 고점이 낮아지기 시작해서 하락 추세로 가다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거래량 들어와주면서 상승세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수화학 쪽에서도 석유화학 제품과 정밀화학 제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황화 리튬을 데모 플랜트, 그러니까 시범 단계 생산 설비에서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단기적인 쌍봉 구간을 전고점 돌파해주는 이런 영망치 캔들이 나와줬거든요. 이런 캔들이 나온다는 거는 일단은 추세 전환 시그널로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라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다시금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이 지금 현재 뜬 영망치 캔들 기점으로 해서 시가 구간 깨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추세 상승 조금 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전고체 관련주로 엮였었던 종목군들이 낙폭 이후에 오늘에서야 좀 수단매가 돌면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단기 관점으로도 긍정적인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슈뿐만 아니라 차트상으로도 현재 구간 긍정적인 전망을 조금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해드리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본격적인 수익률 게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종목 소개에 앞서서 전문가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통 입장 방법인데요.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문자 답장으로 알려드립니다. 문자가 조금 번거로우신 분들께서는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화면에 대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 와이프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마찬가지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노란통 입장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니까요. 편하신 방법대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리그 쟁탈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세 가지의 출전 후보 종목 투자 포인트 알려드리고요. 출전 종목을 선정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영재 전문가님의 첫 번째 출전 후보 종목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볼 텐데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삼형화학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필름형 방막 콘덴서 소재 캐파시티 필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친환경 자동차인 친환경 자동차나 또는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풍력 에너지에 사용되는 콘덴서의 핵심 소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얇은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게 좀 어렵다, 와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라벨지라든지 필름지라든지 또 이제 그 생활 포장지라든지 이런 것들 쓸 때 들어가는 코팅 막에서 라벨지만 생각해도 여러분들 얇은 이제 반투명 막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은 그런 PP 필름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에 엮여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기본적인 매출이 나오는 PP 필름 업도 견조한 만큼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 화면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이 종목이 한 2,500원대에서 2,300원대에서 바닥을 계속 헤매고 있다가 이 자리에서 바닥을 잡고 전차 고점을 높여가고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제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장기 입형대가 있는 매물대까지 지금 단기적으로 뚫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거래량이 들어 올리기 전에 소위 말하는 위에 매물을 먹는 여러 거래량이 실린 양봉들이 나와주면서 매집봉 구간들도 나왔던 종목인 만큼 고점을 뚫고 현재 구간 눌림목을 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 종목 삼형화학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형화학 첫 번째 후보 종목으로 언급해 주셨고요. 주식 와이프님의 첫 번째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 들고 오셨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그러니까요, 종목이죠. 네. 시가총액 상위 2 기업인데 어제 보니까 네. 채팅방에 주쌤 왜 좋은 종목 안 주냐. 그래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었거든요. 네. 우량주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 주식은 수익이 나면 좋은 종목입니다. 아,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군들 드리고 있고 제가 주식 빅리그 이제 특성상 수익률 어떻게 보면 리그 대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쌤이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들고 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일단 제가 오늘 출전 종목만 중소형주를 가지고 왔고요. 나머지 두 종목은 우리 시청자분을 위해 주쌤이 들고 오는 그 우량주 원하시는 분 있으신 것 같아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일단 꼽아봤습니다. 바로 이제 내일 테슬라 데이가 진행을 할 텐데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요 테슬라와 지금 원통형 전지 공동 연구 개발도 하고 있고요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서 당연히 테슬라발 수혜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주쌤이 이전에도 사실 횡보 구간에서 40만 원대는 계속해서 좀 모아가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봤었는데 지난 하반기에 강세 전환되면서 최고가 60만 원대 정도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이후에 다시 이제 조정 주고서 반등 주고 있는 구간이긴 한데 관련 이슈도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데다가 사실 우리나라 배터리 기술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사실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거는 중국의 CATL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중국을 제외하고 보자면은 사실상 지금 글로벌 순위로는 우리나라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1위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CATL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이제 내수 시장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는 편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북미부터 시작해서 계속 해외 글로벌 공급망을 계속 다변화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올해 시장 전망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전기차 배터리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고요. 완성차 업계 등으로부터 수주 잔고도 이미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
상황이기도 하죠. 실제로 지난해 업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세는 어마어마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점유율은요, 약 30%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사실 대장을 우리가 또 공략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싸리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원하시는 좋은 종목 배터리 주쌤의 원픽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 LG 에너지 솔루션 꼽아보고 싶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올해 연간 매출 목표 역시도 지난해 대비해서 25%, 30% 정도 높게 잡기도 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의존할 수 있는 곳이 일본이랑 우리나라뿐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투자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과 계속해서 협업을 해나갈 그런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 움직임 같이 함께 보면요, 60만 원대 이후로 사실 12월 달 증시가 빠진 게 어떻게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매수할까 고민하셨던 신규 매수자 분들께는 좀 신의 한 수였던 하락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이 지금 일어나고 난 후 지금 50만 원대 구간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구간이 저는 이제 눌림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재차 반등 구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부터 신규 진입 모아가시는 관점으로 진행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테슬라데이의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전문가님들의 종목을 쓱 훑어보니까 전기차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 매일매일 한 종목씩 좀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영재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은 모베이스 전자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검색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초안에 뽑아봅니다. 네. 제가 가져오는 거에서 제가 이제 거기서 검수를 해가지고 하는데 항상 저한테 자동차 부품주를 강요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가 이제 갈 때가 되긴 됐나 보구나라는 생각을 네. 많이 하거든요.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는 자동차 이제 부품들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자동차 오토 키 락이 있잖아요. 락을 걸고 전동 뭐라 그럴까 가까이 이제 센서가 들어가 있는 스마트 센서로 하는 이제 여러분들 키를 쓰실 텐데 주로 버튼 제어 장치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또 자동차에 보면은 전력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 시거잭에 들어가는 전력도 있지만 요즘 나오는 차들은 USB가 바로 들어가거나 바로 이제 코드를 꼽아 쓰는 그런 이제 형태의 전력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도 만들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 차들이 이 위에 이제 본네트가 아니죠. 이제 앞에 핸들 위에 그게 있을 거예요. 디스플레이, LCD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LCD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또 윈도우나 파워 윈도우 같은 거 그리고 백밀러를 조작해서 멀티로 리모트 컨트롤하는 그런 시스템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요즘 정속 주행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들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 정속 주행 시스템 같은 경우들도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자동차 부품들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실적도 급증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실적이 2020년에는 적자까지 갔었습니다. 14억 적자까지 갔다가 21년은 155억까지 올라왔고 올해 3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0% 정도 영업이 급증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다가 외인 기관도 지속해서 양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다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올라가 있는 종목이 아니라 내려왔다가 여기서부터 터닝을 돌리는 종목들이 좋은 종목이거든요. 리스크도 적고 먹을 게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모베이스 전자 여기서부터 관심을 좀 가져보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주식 와이프의 종목도 들어볼 텐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매력도가 굉장히 많은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포스코가 원래는 제철 사업을 이제 주력으로 하다가 친환경 이제 기업으로 탈피를 하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굉장히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요즘에 그런 시대적인 트렌드 그리고 또 기업들의 트렌드가 뭐냐 ESG 경영입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 기업으로 계속 변모를 꾀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고 있고 두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조 조정이 다 이제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들도 이제 안정화되면 계속 신사업 투자도 안정적으로 계속 투자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이슈가 한 3가지 정도 엮여 있다고 보시는 게 좋거든요. 원전, 이제 풍력, 폐배터리 이쪽 엮여 있는데 풍력
쪽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해상 풍력 1위 업체인 지멘스 감회사와 이제 손을 잡고 해상 풍력 사업 경쟁력을 이제 강화해 나가려고 계속해서 협업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또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LNF 주가 굉장히 상승률 엄청 났는데 LNF와는 폐배터리 사업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LNF 쪽에서 이제 양극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 파우더를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 제공을 하게 되면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폐 파우더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기존의 추출 방식에 비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이제 진행하는 추출 방식이 공정이 굉장히 단순해서 경제성이 굉장히 높고 화학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 이슈들도 이제 다음 달 기점으로 해서 유럽판 IRA 법안 또 발의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수혜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볼까 가지고 와봤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움직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구간에서 최고점 찍어주고 나서 지금 구간에서 고점이 낮아진 구간이기도 한데요. 사실 하락 추세선 구간까지는 주셈이 항상 매물대 구간 열려 있다. 이 하락 추세선을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다시 좀 힘을 모아가는 삼각수렴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방향성이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긍정적인 수급만 좀 들어와 준다면은 단기적인 상승세도 나와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두 번째 종목으로 선정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해서 각각 두 가지의 종목씩 이야기 들어봤고요. 마지막 종목도 한 종목씩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은요, 백산입니다.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레탄으로 폴리우레탄을 만든 합성 수지, 부지포 등을 이용한 기포제로 합성 피혁 등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합성 피혁을 제조하다 보니까 특히 자동차에 들어가는 뭐 인조 가죽 부분이라든지 또는 혹은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 리복 등 스포츠웨어나 아웃도어 그리고 신발 이런 데 들어가는 피혁들을 제조해서 납품하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적이 상승하고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상승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주가에 반영됐는지 반영되지 않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회사도 그렇고 무베시전자도 그렇고 실적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에 비해서 주가에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회사 역시 2020년에 좀 고생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다 함께 힘든 시절이었죠. 40억까지 영업이익이 떨어졌다가 2021년 232억까지 올라왔고 올해는 코로나 이전을 능가했습니다. 3분기까지 399억. 작년에 영업이익 전체 분을 거의 3분기까지에 다 해치운 상황이고 최근에 30억이 넘는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바닥을 잡고 현재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역해된 숄더 자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만약에 진입해서 노려보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 있는 구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적이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주가가 지금 올라가지 않았다. PBR 아직 2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접근하신다면은 상방 매물대만 봐도 사실 9,000원대에서 10,000원대만 보셔도 먹을 게 있고 이 자리를 돌파해 준다면은 사실 10,000원대 초중반까지 열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안전한 자리에서 접근해서 크게 수익을 보고 리스크는 적은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백산을 언급해 주셨고요. 주식와이프님의 마지막 종목 퓨런티어도 한번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테슬라데이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으로 중소형주 공략해보려고 가지고 왔고요. 네. 지난 1월이었나요? 1월에는 LG 이노텍이 테슬라와 1조 5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카메라 모듈 수주에 성공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 LG 이노텍의 카메라 모듈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또 기업이 퓨런티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수혜가 낙수 효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 쪽에서 전기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도 계속해서 개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보니까요, 최근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기존 이제 레이더에서 카메라 기반으로 그 형태를 좀 전환했다고 하는데 지난해 모델 3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올해 분명 모델 S, X에도 레이더를 삭제하고 테슬라 비전이라고 명명한 카메라 기반 신규 시스템 사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일반적인 자율주행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이런 이제 것들을 조합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있는데요. 하지만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랑 그 레이더 사용을 배제해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라이다는 또 비싸고 무겁기도 하고요.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와 서로의 간섭으로 종종 오류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레이더 장비 쪽에도 테슬라 쪽에서 좀 그런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카메라 기반으로 계속 전환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기업 그중에서도 지금 이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 영역으로 이제 그런 기술들을 확대해 나가면서 국내 최초로 생싱 카메라 같은 것들도 개발한 과거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 쪽 업종 섹터의 수혜와 함께 테슬라발 수혜까지도 같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프론티어를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프론티어 재무적인 부분들도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기존의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적자였었는데 2021년도 이제 기점으로 해서 흑자 전환되면서 안정적으로 매출액 상승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프론티어 오늘 구간에서도 상승세에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매수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프론티어 세 번째 종목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프론티어까지 각각 3가지의 출전 후보 종목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출전 종목을 선정하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두 전문가님의 출전 종목을 선정해보는 시간입니다. 과연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2월 마지막 거래일 어떤 종목을 선정하셨을까요? 이영재 전문가님의 선택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오늘 모베이스 전자를 선택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베이스가 돼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자동차 섹터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 앞으로도 계속 갈 거라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이거는 아예 기존에 있는 자동차에서 새로운 자동차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자동차 완성차는 물론 다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작년부터 계속 드려왔습니다. 이제 지금 이런 종목들이 바닥을 자꾸 돌리고 있는 종목들 많이 있고 실적은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영되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베이스 전자도 그중에 하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현재 1,601원입니다. 1,600원 정도면은 좀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고점을 좀 돌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지금 들어가서 크게 무리가 없다. 1,600원 정도 매수가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 전에 위에 있는 상단 매물대 차트를 보시면은 딱 매물대 자리가 하나 있죠. 2,000원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000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밑에 하방 자리가 깨지면 안 되겠죠. 1,300원 손절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선택은 모베이스 전자였습니다. 목표가 2,000원, 손절가 1,300원으로 가격 밴드 제시해 주셨고요. 이에 대응하는 주식 와이프님의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네. 왔을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주쌤이 앞에서 힌트 드렸었는데 앞에 두 종목은 대형주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중소형주 가지고 오겠다. 중소형주인 퓨런티어 출전 종목으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움직임 보면서 목표 주가 정해드릴까 하는데요. 차트상 주봉 한번 차트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봉 차트 보시면은 골든크로스 나와주면서 지금 현재 구간이 20주선 구간에서 지지받아주는 모습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0주선 구간대를 지지 구간 및 손절 구간으로 봐서 2만 원 구간 단기 손절가로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상방으로 이전에 유성형 캔들 저가 구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목표 구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목표 구간은 25,000원 상방 매물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선택은 세 번째 종목인 퓨런티어였습니다.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2만 원으로 밴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출전 종목까지 선정을 해봤습니다.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오늘 고생하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식 빅리그 저희가 오늘도 1시간 동안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눠드렸는데요. 전문가님들과 헤어지는 게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참여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주식 와이퍼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2월 한 달간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한 40분 정도 장이 남았는데 오후장 마무리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3월에 다시 만나뵙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